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사태로 심화된 이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이 코로나 시기에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체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에게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물론 대상이 되는 기업에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는데 당 내에서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또 재계는 반발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성종 기자, 네. 코로나 이익공유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뜻을 좀 잘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코로나 이익 공유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일단 나눠야 되는데 코로나 앞에 이제 수식어가 붙어 있죠. 네, 네. 코로나 국면에서 특별히 좀 더 수혜를 받았거나 좀 더 이익을 많이 본 그런 기업이나 업종이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또 피해를 많이 본 업종이나 어떤 기업에다가 그 이익을 좀 나누자, 같이 나누자.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코로나 이익공유제 관련 발언을 하면서 이번 논란의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이익공유제를 제안하는 명분을 보자면 뭐 이런 겁니다. 뭐 자산 양극화, 그리고 계층 간 불균형 이런 부분들인데요. 작년 말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은 과거의 위기들보다 계층 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에서는 코로나 호황 계층을 코로나 승자라고 부르면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것과 맞물려서 민주당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익을 많이 본 그런 계층이나 기업이 있다면 이것을 사회적으로 나누자라는 것이고요. 뭐 이것을 강제적인 수단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통해서 제도를 시행해보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재 기자.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이익공유제가 낯선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익공유제를 처음 들고 나왔던 건 이명박 정부 시절 때였는데요. 네. 이때 그러니까 이게 골자가 기업이 그 여러 가지로 뭐 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낸 이익을 좀 베풀어라, 네. 좀 나눠라, 상생 발전을 쓰자 이런 부분인데, 이게 당시 보니까 2011년 정운찬 동방성장 그 위원장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게 뭐 사회주의 국가냐, 말도 안 된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냐 이러면서 이게 정면으로 좀 반박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네. 결국 이거는 이제 그때 무산이 됐었고, 그리고 바로 이제 현 정부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쪽에서 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협력 이익 공유제예요. 약간 네. 비슷하잖아요, 이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낸 그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인데 2017년 7월에 발표가 됐었고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당의 반대도 있었고, 그리고 재계가 반발했기 때문에 제도 도입 자체가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별도로 나온 게 코로나 이익 공유제 이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여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대표가 이 통합 의제 중에 하나인 이 코로나 이익 공유제는 이제 들고 나온 거죠. 네.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핵심 그런 과제 중, 그러니까 대선 공약 중 하나인 협력 이익 공유제의 그 원용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원용이 이제 끌어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이다라고 밝힌 바 있고, 현재 민주당이 사회적인 투자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대기업의 규제를 좀 빗장을 풀어주는, 완화해주는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에서는 물론 지금 현재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 만약에 힘이 실릴 경우에는 문 대통령의 국정 과제인 협력 이익 공유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뭐 국민 통합이라든지 상생의 취지로 이제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것은 분명히 이제 이해가 됩니다만은, 지금 논란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 대표께서 민간 자율에 이제 맡기겠다, 이게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여당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종 기자 어떻습니까? 네. 앞서서 저희가 헤드라인에서 제목이
기업들 한숨이라는 네. 표현이 나와 있죠. 실질적인 타격이 되는 곳들이 이제 대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기업들 또 재계에서는 조금 볼멘 소리를 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구체적으로 뭐 딱 지명이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반도체나 가전 호황을 맞았던 삼성과 LG를 일단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 또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또 게임 업체들, 또 배달 앱으로 유명한 배달의 민족, 네. 뭐 이런 업체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가 과연 대상이고 네. 얼마만큼을 나눠야 되는지가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자, 방금 제가 언급한 기업만 그러면 나눠야 되는 그렇죠. 것인지, 그죠? 네. SK나 현대차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네. 뭐 시젠 뭐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참 이렇게 되면 너무나 이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얼마나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기 때문에 네. 기업 입장으로서는 좀 당황스럽다라는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고, 또 이익을 본 기업과 손해를 본 기업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또 네. 관련성이 있더라도 이것이 코로나19 때문인지 혹은 다른 요인 때문인지 이런 것이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회사의 이익을 다른 회사에 나눠준다면 그것은 어떤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결국 네. 그게 배임 이슈가 네.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사실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그 발언들이 그냥 툭 던지게 되면 당사자가 아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사자한테는 그게 상당한 소가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좀 지지층에게는 박수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 네. 제도가 시행이 안 되더라도, 하지만 거론된 기업들은 아마 계속 찜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행이 안 되더라도 네. 결국은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네. 있으니까요. 네. 네. 그렇다고 뭐 추후에 이 이익이 다시 손해가 됐을 때 뭔가 또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던데, 네. 자, 그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듣고 싶은데요, 이해리 기자. 일단 이렇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원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재계의 걱정의 목소리에 조금 더 이 공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사전 교지된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후 방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 정부 들어서 규제가 좀 완화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네. 뭐 중대재해법이라든지 기업 3법 등 이런 추가적인 규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추가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당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인데 이것을 공유한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침해가 될 수 있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선 건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의 의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투자를 하고 기업이 성장을 하고 국가가 발전하는 이런 과정이 전개가 되는 건데, 이익이 났다고 해서 그거를 뭐 정부가 가져다가 그거를 뭐 나눠주고 이런 발상 자체가 이 어떤 시장경제 체제 자체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발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기업에 대한 이해 폭을 좀 넓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보자면 기업 측면에서도 조금 더 이해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네. 입장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전문가들은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기업들의 인센티브를 정부가 줄 것이 아니라 그 인센티브 재원을 직접 피해 업체에게 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뭐 법인세라든지 일괄적으로 일시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네.